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47년 스위스 취리히에 어느 무대가 있는 시끌벅적한 술집이었습니다. 이곳은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술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따라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 한 남성에 관한 겁니다. 야, 오늘은 내가 그를 찔러볼까? 야, 총을 쏴보자. 아니, 사람들이 아무리 취했다고는 하지만 대화가 어쩐지 섬뜩한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잠시 후 음악이 흘러나오더니 이 술집 중앙에 만들어진 홀에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그의 옆에는 조수로 보이는 남성도 서 있네요. 그가 무대 중앙에서 익숙한 듯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남자입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와 박수를 보내게 됐죠. 이윽고 남성은 웃옷을 훌렁 벗더니 긴 펜싱 칼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이 날카로운 펜싱 칼 끝을 자신의 몸에 깊숙이 썰러 넣었고 눈앞에서 이 칼은 몸 안을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당시의 남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정말 태어냈고요. 이 펜싱 칼이 찔려서 들어간 이 안에서는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아주 더 크게 막 환호했고 좋아합니다. 사실 이 공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는 몇 차례 더 자신의 몸을 칼로 찌르는 광경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칼을 빼내요. 그리고 이 칼이 자신의 몸을 관통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이렇게 사진처럼 조수를 시켜서 자신의 몸에 물을 주입합니다. 여러분 지금 깜짝 놀라고 계시죠? 자, 정말 이게 무슨 만화 같은 지금 사진인데요. 칼이 뚫렸던 곳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뚫려 있었다는 거죠. 칼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지켜보던 어떤 사람은 너무 놀라서 말을 잃을 정도예요. 저도 처음에 이 사진 봤을 때 너무 놀랐으니까요. 정말 너무도 마술과도 같은 이 공연. 그런데도 굉장히 실제적이죠.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서는 이제 유리나 칼날, 날카로운 못 같은 거를 그가 삼키는 그런 공연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상 없이 멀쩡한 모습을 유지했어요. 아니, 이거 진짜 실화인가요? 이거 뭔가요? 여러분 믿기 힘드시죠? 이 남자 누군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를 외치는 이 남자, 그의 이름은 아놀드 행스켄즈. 1912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평범하게 디자이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좀 특별한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요. 꿈에서 한 여성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좀 뭔가 느낌이 이상했고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던 그가 꿈에서 깨자마자 그 기억나는 그 여성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는데 가족들에게 이 스케치를 보여주면서 아니, 저 매일 밤 꿈마다 자꾸 이 여자가 나타나요 하고 하소연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의 아버지는 에이, 남자가 꿈 좀 꾼 거 가지고 호들갑이냐 라고 야단을 치셨겠지만 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그림 속의 얼굴은 아놀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오래전에 사망한 그의 형수였기 때문이었어요. 이후로도 아놀드는 계속해서 꿈에 죽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망한 조카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친구나 죽은 회사 동료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너무 그에게는 찝찝하긴 했지만 사실 우연히로 나한테 뭔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놀드가 정말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가 33살이 되던 해였어요. 이건 다른 사진인데요. 방 안에서
맨발로 걸어 다니다가 우연히 바닥에 뒹굴던 압정을 밟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전혀 고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압정을 밟은 사실 자체도 한참 후에 발견하게 됐대요. 발바닥을 봤죠? 피 한 방울도 없이 온전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얼마 후에 이제 회사 동료들과 운동을 하다가 철근에 몸이 좀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했고 피 한 방울 나지 않았고요. 아놀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사고들을 계속 겪으면서 혼란스러워졌어요. 나는 왜 이렇게 남들과 다르게 이런 걸까? 그러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게 되고 점점 가족과의 대화도 단절되게 됐고요. 그는 결국 회사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곁을 떠나서 암스테르담으로 옮겨서 혼자 지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아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생계에 어려움을 느낄 테니까요. 그래서 거리로 나가게 됐는데 마침 극장 앞에서 이렇게 맛보기 공연하는 것을 구경하게 되었고, 이를 지켜보다가 나도 몸에 좀 이상한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공연으로 이용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후 아놀드는 여러 술집들을 돌면서 공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의 공연이 이어지고 있긴 했지만 당시 네덜란드 법 규정상 이렇게 몸에 상처를 입히는 공연은 의사들의 허가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한테 가야 할 텐데,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사진이 남아있는데요. 그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공식적인 의사가 있는 앞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출혈도 통증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그들 앞에서 명확히 검증받았다고 해요. 자, 이렇게 검증까지 받게 되니까 이후에 아놀드의 공연은 정말 날이 갈수록 인기가 더 높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이 네덜란드 지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다 보니까 다른 국가에서까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정말 미쳤다 하면서 막 환호했고요. 그러다가 그에게 별명이 붙어지는데, 놀라움이라는 뜻의 에스페란토어인 미란다요라는 이름이 그에게 붙여졌고, 그는 이후로도 아놀드라는 이름 외에 미란다요로 불리게 됩니다. 그렇게 공연자로서 정말 수직 상승을 하던 중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자신의 공연 뒤에다가 강연을 넣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제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것은 어떤 신으로부터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창을 찔러 넣는 공연을 계속 하면서도 후에는 뭔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강연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된 거예요. 공연에도 매료되고 강연에도 매료되고. 그래서 급기야 1947년부터는 일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기 시작하는 모임이 생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사태가 점점 약간 뭔가 종교적인 게 되는 것 같죠. 사실 네덜란드 측에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차력 엽기 공연자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종교 지도자의 어떤 면모를 보이는 이 상황에 네덜란드 정부가 심각성을 느끼게 됐고요. 그의 공연은 인기가 워낙 많았기에 허가를 했지만 강연은 금지시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점점 여론이 좀 안 좋아져요. 일부 의사들은 이 사람은 어떤 눈속임을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다, 이건 단순한 마술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를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스위스 의사가 아놀드에게 건강검진을 해보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정말 당신의 몸은 괜찮은지 보자고요. 근데 사실 그 의사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검진을 통해서 아놀드의 사기 행각을 밝혀내서 만천하의 망신을 줄 속셈이었습니다. 아놀드는 주저하지 않고 이 초청에 응해가지고 태연히 나타났죠. 그래서 의사가 상의를 벗고 조수가 칼을 꽂길 기다립니다. 그래서 꽂혔어요. 이후 그 당시에
칼이 꽂아서 아놀드의 심장과 폐와 신장 쪽을 다 관통했다고 해요. 관통했다고요. 이 눈앞에서 이게 보여지니까 너무 놀란 거죠. 의사뿐만 아니라 의대생들까지 다 당황을 했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자, 그러면 이 칼을 몸에 꽂은 채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눈속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놀드가 응하게 돼요. 그래서 몸에 칼을 꽂은 채 엑스레이 촬영 장비까지 스스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촬영이 끝나고 인화된 사진입니다. 의사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칼이 박혀있는, 장기를 꿰뚫고 있는 이 선명한 엑스레이 사진을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쯤 되니까 정말 미란다 요로 부르는지 미란다 커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채팅창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아직 살아있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검진 이후 그의 삶은 아주 허무하게 막을 내립니다. 1948년 5월 13일 정말 강철 같던 아놀드가 병원에 긴급하게 실려오게 되는데, 이 전날 공연에서 먹었던 유리와 못들이 제대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되지 못해서 이걸 꺼내기 위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이 끝나고 무사히 이물질을 제거한 뒤 이제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의 집은 그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놀드는 그때 이후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의 나이가 고작 35살이었다고 해요. 사망한 지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인기척이 없어서 방에 들어갔던 조수에 의해서 시신이 발견되었고요. 부검을 하게 되는데요. 부검 이후 발표된 사인은 뜻밖에도 대동맥 파열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병원에 찾아갔을 때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나에게 마취를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달라고 신신당부하게 되는데, 의사가 불안했던지 그에게 마취제를 넣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하늘의 벌을 받았다 라는 조금은 터무니없는 그의 죽음에 관련된 음모론도 존재합니다. 그는 이후에도 계속 회자되었는데요. 브라이언 더닝이라는 한 남성은 아놀드는 사실 그냥 차력사다, 좀 더 그냥 사람들한테 멋지게 이렇게 보이려고 극적인 연출을 한 것 뿐이지 사실 그냥 마술사나 차력사나 다 똑같은 일종의 사람들이다. 어떻게 보면 그가 부린 묘기는 일종의 피어싱 같은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공연을 하는데, 공연을 하기 전에 몸에다가 피어싱 뚫듯이 천천히 몸을 뚫어놓고 그 구멍이 유지되게끔 미리 수련을 해가지고 공연 때 딱 나타나서 미리 뚫려진 구멍에다가 넣고 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 말에 의하면 이 아놀드가 적어도 몸에 4개 정도의 칼을 꽂는, 지금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로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가설인데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정말 그 토요 미스테리에서 소개했던 인물들 중에 정말 가장 미스테리한 사람들 중 한 명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아놀드, 일명 미란다요. 그는 정말 어떤 신의 능력을 부여받은 불사신이었을까요? 아니면 한낱 사기꾼이었을까요? 불사신이라고 얘기할 순 없겠네요. 그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정말 기묘한 이야기,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